네, 안녕하세요. 드리프트킹입니다. 오늘은 약간 팟캐스트 느낌으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드리프트 관련해 톡방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드리프트의 입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질문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오늘 든 생각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고민한 결과 오늘 콘텐츠를 만들게 됐고, 아마 오늘 콘텐츠는 드리프트 입문에 대한 가이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한 4, 5가지 정도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최대한 한번 재밌게 설명해 볼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드리프트를 현재 18년도, 19년도도 시작해가지고 거의 7, 8년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대회 나간 거는 2년 정도 되고요. 체이스 대회, 그러니까 IDC 배틀클래스 출전은 거의 2, 3년 정도 됐고, 그전엔 주로 싱글런으로 드리프트를 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어떻게 드리프트를 입문하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드리프트를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일단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 차 사야죠. 발로 뛰어서 드리프트 할 수 없으니까 차 사야죠. 자동차를 선택해야 되는데, 일단 대한민국에서 드리프트 할 수 있는 입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은 현대 지네시스 쿠페밖에 없습니다. 현대 젠쿱밖에 없고, 그 이유는 후륜구동에 수동 변속기를 충족할 수 있는 그게 드리프트의 최저 요건이거든요. 후륜구동에 수동 변속기. 근데 그거를 충족할 수 있는 국산차는 젠쿱밖에 없고요. 젠쿱밖에 없는데, 만약에 도요타 86을 산다. 86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86은 기본 베이스가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출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좀 더 추가적인 작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86은 논외로 할 거고요. 일단 국산차 중에서는 제네시스 쿠페가 젠쿱이 거의 유일합니다. 젠쿱이 유일하고,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죠. 좀 드리프트한 입장에서는 차종이 좀 경기장에서 다양했으면 좋겠는데, 한국에서는 드리프트 기본 경기인 IDC나 딴 트랙데이를 가도 90%의 차량은 거의 다 젠쿱입니다. 젠쿱. 해외 나가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차종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주행해 가면은.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젠쿱을 선택을 하면 되고, 젠쿱 같은 경우는 08년도부터 116년도까지 나왔는데 08부터 12년도까지를 9쿱, 이후부터 16년도까지 신쿱이라고 하는데, 이제 9쿱 입방 수동, 줄여서 9이수는 지금 튜닝 안 한 차들은 500이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500만 원이면 구할 수 있습니다. 순정 차량, 튜닝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약간 튜닝한 차들은 7, 800이면 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차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항상 딸려오는 질문입니다. 드리프트 입문 목적으로 젠쿱을 산다면 입방을 사느냐 3.8을 사느냐의 질문이죠. 구형 모델 기준으로 봤을 때 재원상 스펙에 있는 거를 따져봤을 때 순정 상태에서요, 2.0 모델은 엔진 마력 210마력이고 3.8은 자연흡기로 303마력입니다. 2.0은 터보예요. 그리고 그런데 저라면은 2.0을 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3.8이 순정 상태로 엔진 마력이 300마력이 나오니까 혹할 수 있어요. 근데 3.8은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터보나 슈퍼차저 이런 과급기가 달려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2.0 모델은 기본적으로 크기가 작긴 하지만 순정 터보가 달려서 출고가 된단 말이에요. 터보가 이미 달려있다 보니까 출력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타다가 출력이 좀 모자란 것 같아. 그래서 순정에서 이제 14G라고 순정에서 한 단계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터빈이 있어요. 14G를 끼우든가 아니면은 더 하이스펙의 터빈을 끼우든가 해가지고 출력을 단계적으로 올릴 수가 있고, 작업도 3.8의 출력을 올리는 거에 비하면은 심플한 편입니다. 이미 터보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제 터보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터보 매니폴드도 바꿀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3.8에다가 작업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리고 같은 비용을 들였을 때 더 높은 출력을 얻을 수 있는 게 입방 모델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입방을 더 추천하고 싶고, 3.8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3.8이 자연흡기다 보니까 일단 터보차랑 자연흡기 차량 출력이 같을 때 토크는 터보차가 더 잘 나와요.
드리프트에서는 또 출력보다도 또 토크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3.8 모델로 드리프트 하다 보면은 같은 출력이 입방 터보 차가 밀 수 있는 곳을 3.8의 자연흡기 차는 못 미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쌓이다 보면은 점점 이제 스펙이 딸린다고 본인이 느끼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출력업을 해야 되는데 3.8은 자연흡기죠. 자연흡기에다가 매핑을 해가지고 출력을 올릴 수 있는 값은 제가 보기에는 하이캠을 넣지 않는 이상 30마력 정도가 한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말하죠. 아, 트윈터보 있지 않냐? 네, 트윈터보 있죠. 올릴 수 있어요. 14G에다가 14G 두 발 3.8에 다는 거 구미 세팅이긴 해요. 근데 이거 작업하는 거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비용도 N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입문자가 할 수 있는 짓은 분명히 아니죠. 입문자가 어떻게 딱 드리프트 시작하자마자 바로 차에다가 N천만 원을 투자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 실력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출력을 올릴 수 있는 2.0 모델을 제일 추천드리고, 만약에 내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자본금이 꽤 있다. 그러면은 9쿱 말고 신쿱 2.0을 사세요. 신쿱 2.0을 수동으로 사서 바로 매핑하면 300마력 찍거든요. 그러면 일단 드리프트 할 수 있는 출력은 충족이 되니까, 또 비용도 적게 드니까 매핑만 하면 되거든요. 매핑하는데 한 50만원 정도 드니까, 만약에 내가 기본 자금력이 있다 그러면은 신쿱 2.0도 저는 좋은 선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리프트 세팅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가 세 번째인데, 드리프트 세팅은 이제 필수적인 거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LSD, 파워 스티어링 쿨러, 타각킷. 젠쿱 기준으로 이 세 가지가 제일 필수적인 거예요. 일단 LSD는 젠쿱 같은 경우는 9쿱 구형 모델의 경우는 2.0 제일 낮은 트림에는 LSD가 없어요. 오픈 디프기 때문에. 일단 오픈 디프로는 드리프트의 기본적인 동작도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LSD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또 순정 LSD도 그다지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LSD의 경우는 적어도 강화 LSD, 순정을 강화해서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강화 LSD가 제일 저렴하고, 아니면은 오픈 디프를 바로 이제 용접을 해서 강제로 양쪽 바퀴를 똑같이 돌아가게 할 수 있게 만드는 락디프라는 방법이 있는데, 락디프도 사실 LSD 튜닝 중에서 제일 저렴한 방법이긴 한데, 문제가 양쪽 바퀴가 강제로 같이 묶이는 거기 때문에 맑은 날은 상관이 없는데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코너를 때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데일리 주행이 많이 불편해집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러고 이제 비싼 호화 옵션으로는 2A LSD가 있는데, 2A LSD는 이제 비싼 만큼 값어치는 해요. 비싼 만큼 값어치는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이 문제가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고 이제 LSD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두 번째가 파워 스티어링 쿨러. 이게 아무래도 드리프트를 하다 보면은 파워 스티어링 쪽이 열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많이 쿨러를 달거든요. 원래 그 순정 같은 경우는 따로 쿨러가 장착이 안 되고 그냥 오일 라인만 있고 그게 외부 바람 받아가지고 식히는 방식인데, 일단은 파워 스티어링 쿨러가 달려있으면 좀 더 높은 열에 대응이 되니까 파워 스티어링 펌프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파워 스티어링 쿨러가 필수적이고, 세 번째로는 타각킷. 이게 제네시스 쿠페가 순정 타각이 핸들을 끝까지 꺾어보면 굉장히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각킷도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스테이지 1, 2, 3가 있는데, 1은 이제 말 그대로 그 타이로드만 가공해가지고 각업을 시키는 거고, 2는 이제 엔드볼을 이제 순정 고무 재질에서 필로볼 방식으로 바꾸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타이로드 자체가 이제 스티어링 너클 쪽에 붙는 포인트를 변경을 시켜서 같은 양을 꺾었을 때 양쪽 바퀴가 더 많이 돌아가게 만드는 게 스테이지 3입니다. 일단 입문 단계에서는 원만 해도 사실 충분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스테이지 1 끼우고 3년 탔으니까 젠쿱. 원만으로 충분하고, 실력이 올라가면은 3로 바꾸면 이제 그 좀 더 증대된 타악을 더 잘 체감하면서 드리프트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차를 여러분이 젠쿱을 샀고, 뭐 입문용에 딱 맞는 스펙의 차량을 샀고, 그리고 이제 차 세팅도 완료가 됐어요. 타러 가야죠. 근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일단 공도에서 타는 건 당연히 안 될 거고, 일단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데는, 첫 번째로는 인제 스피디어의 삐페독이 있는데, 삐페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트랙이 세션별로 30분 단위로 끊는 거랑 다르게 트랙은 종일권으로 끊거든요.
10시부터 4시까지. 이용요금은 25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패독을 이용하려고 해도 서킷 라이센스가 있어야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막 임대 행사로 주행하는 거 제외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스 10만원이랑 그리고 패독 이용료 25만원 그리고 이제 타이어 드리프트 하는데 태울 거 2짝 이렇게 챙겨가지고 가서 배우시면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드리프트는 이제 아무래도 혼자서 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저도 지금 엑시즈라는 팀에 속해 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배우려고 그럴 때 혼자서 이제 원돌이 해보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진입장벽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속했던 다른 커뮤니티 톡방에서 인재로 강습을 가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원돌이 강습을 한 4분에서 5분 정도 진행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같이 갈 사람이 있다면은 인재 삐패독을 가는 것도 괜찮고, 두 번째는 이제 요즘 원앤원디라고 한 달에 1드리프트, 그러니까 원앤원디라는 드리프트 주행회가 있는데, 전 오히려 처음 타신다면은 여기를 가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다들 참가자들도 굉장히 사이가 좋고, 그리고 이제 못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가르쳐 주려는 그런 그 자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들 어떻게든 서로 도우려고 하고, 못하는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그 서로 같이 즐기면서 타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서 원앤원디 같은 경우는 초심자가 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실제로 원앤원디에 가면 원돌이 하는 존도 따로 있고, 그리고 코칭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초심자분들로 전혀 부담 가지지 않고 가셔도 됩니다. 저도 한번 갔다 왔었는데 꽤 재밌게 놀다 왔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일단은 앞서 내용들을 요약하자면은 드리프트가 약간의 진입장벽이 있다는 건 저는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아무래도 강습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근데 일단 익히고 나면 굉장히 재밌고요. 이 서킷을 타더라도 오버스티어 대처나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꼭 전문적으로 드리프트를 배우지 않더라도 뭐 원돌이나 팔자 정도는 익혀두면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약간 안타까운 거긴 한데, 제대로 입문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제대로 즐기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그만두게 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봤어요. 롱런하지 못하고.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영상을 만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이 좀 더 드리프트를 좀 즐겁게 타고 좀 롱런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저도 드리프트를 한 7, 8년 해오다 보니까 느낀 건데, 입문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체이스라고 그러죠. 2대 같이 타는 거. 거기까지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다들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그래서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좀 평소에 타면서도 이렇게 재미있는 거를 조금 더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나면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됐고, 혹시 뭐 드리프트를 입문하실 예정이 있다면은 이 영상을 보시면 좀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다음번에 또 드리프트나 뭐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재밌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